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스펙과 면접의 모든 것 설명에 오늘은 연세대 국제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중에 좀 일부 시간이 잘못 전달된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사과를 드리겠고요.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어쨌든 영상을 좀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그 단톡방이나 이런 쪽에 좀 빠른 시간 내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부분은 뭐 어차피 제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들어오셨을 것이기 때문에 따로 제 소개를 드리지는 않겠고요. 이 설명에는 이제 이렇게 5가지 목차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설명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거는 전형별로, 그러니까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주요 전형별로 기본적으로 이제 타겟팅하고 있는, 대학이 타겟팅하고 있는 툴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어떤 학생들을 좀 타겟팅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친구들이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는 설명이고요. 특징으로는 일단 첫 번째, 연속성과 변화라 그래서 뭐 전형이 좀 작년과 연속성의 측면이 강한지, 아니 변화의 측면이 강한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학교 1년, 2년 선배들의 입결이 어떤지를 좀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대학이 나온 입결은 이제 매우 불친절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단순히 적용할 수가 없고, 그럼 결국 가장 믿을 수 있는 입결은 우리 고등학교, 대학이 본 고등학교가 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우리 고등학교 1년 선배 입결인데 그 입결을 만약 연속성의 측면이 강하다고 하면 그대로 이제 올해도 적용을 해도 될 것이고, 만약 전형이 좀 변화의 측면이 크다고 하면 그걸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 좀 살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합격자 패턴과 사례는 이제 뭐 가장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죠. 어떤 친구들이 붙고 떨어졌는지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 기출과 분석은 아마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제가 이 면접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설명회인데, 뭐 다른 어떤 설명회와 비교를 해도 먼저 이제 면접 문제를 살펴볼 거고요. 이 국제형 문제도 이제 면접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고3 당장 체크 포인트, 그다음에 고1이나 고2 입장에서 이쪽 전형을 목표로 할 때는 어떤 게 필요한지 한 5개 항목에 대해서 한 40분, 45분 정도 설명을 드릴 거고, 뭐 채팅창으로 주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연대국제형 가보면 이제 최저 완화라는 종으로는 큰 특징이 있죠. 근데 일단 뭐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요. 25년도 대학 입학 전형 주요 변경 사항이고요. 요거는 이제 정확히는 작년 현재입니다. 작년 현재고, 이제 올해의 수시 모집 요강은 확정이 되어서 아마 곧 나올 겁니다. 5월 중에 나올 건데, 이제 뭐 여전히 좀 의대 쪽 변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국제형은 의대랑은 직접적인 상관은 없으니까요. 일단 작년 안이 거의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연세대 전체 변화고, 요건 작년세대학교가 이제 그 입학 전형 계획 안에서 밝혀놓은 내용입니다. 근데 일단 요 내용들은 국제형과는 관련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뭐 이거 추천형에 관련돼서 면접 없어요, 수능 신설 되는 거, 뭐 요거는 국제형과도 어떤 간접적 영향도 없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 방식. 근데 이제 요 얘기를 드리기 전에 사실은 이걸 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제 국제형이라고 하면 대체 이게 뭐냐? 국제형이랑 국제인재랑 되게 헷갈리시거든요, 많이. 그래서 뭐 있으면 국제형은 뭐냐면, 국제형은 이제 큰 카테고리를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어디에만 해당되는 거? 이서 UIC, 국제대학에 있는 학부들만 뽑는 거를 국제형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건 뭐냐? 이 특기자랑 비교했을 때 외부 스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외부 스펙이 반영되지 않고 생활 기록부에 있는 내용만 반영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특징은 비교했을 때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형에는 이제 수능을 잘 보지 않는 뭐 영재고나 과학고 학생들, 그다음에 이제 그 외고나 국제고의 해외반 학생들, 이 학생들은 요 전형으로 잘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요 학생부 종합전 국제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단 UD는 안 뽑습니다. 지금 국내고 기준 봤을 때 없죠. 네, 없어요. 그다음에 어디에요? 국내고 기준 하스, ISD 20명, 하스 107명, 융합과학고 ISD 51명. 그러니까 요거를 뽑는 거, 요 178명을 뽑는 걸 저희가 일반적으로 국제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학생 종합전형에서. 해외고는 아예 트랙이 다릅니다. 해외고는 아예 따로 있어서 이제 뭐 오늘 해외고는 별로 안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 안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UD, 보통 애들이 UD 국제학부라고 얘기하는 게 UD 언더우드 학부거든요. 요거는 특기자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요거는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기본 학생 여기서 국내고와 관련된 거 위주로 일단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올라와 보면 추천형은 상관이 없죠, 그죠? 요즘랑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면접 방식이 변경된다. 요거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뭐 바뀌어요? 활동 우수형, 국제형, 기획균형이 바뀐다. 그러면 해당 사항이 이거는 있는 거죠. 국제형 해당되는 거니까. 근데 요거는 면접 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의예과 국제인재, 그러니까 이 특기자 국제인재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하스, ASD, ISE하고는 상관이 없는 다른 얘기입니다. 넘어가시고요. 근데 이제 보통 외국 국제고 친구들이 특기자 국제인재하고 이제 국제형 하스나 ISD를 같이 쓰기 때문에 조금 혼동하시는 경우도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 기회균형 오늘 뭐 관련사항 없으니까 얘기해 드리지 않고요. 자, 요게 어쨌든 가장 큰 변화죠. 그래서 영어가 2등급으로 완화된다. 음. 왜냐하면 이 영어 1등급이, 이건 물론 벌써 작년부터 예고된 거긴 하지만, 이 국제형에도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데, 일단은 2합 5예요. 2합 5니까 사실은 별로 부담스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근데 영어가 1이어야 되죠, 1. 그래서, 아니, 뭐 영어 절대평가인데 1이 그렇게 어려워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수시에서, 수시 정원이 아까 뭐 107명이었나요? 그걸 한 절반밖에 못 채웠죠. 뽑고도. 그래서 이제 정시로 한 50명 이상 2월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었는데, 이제 영어가 2등급이 되면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능 2등급 바뀌고, 뭔가 이제 이게 작년에 한번 그랬고, 3년 전에 한번 그랬었는데, 이렇게 뭐 영어 때문에 이제 엄청난 최저가 변수가 되는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것 같다.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자연계열 논술 페이지도 뭐 상관은 없는 얘기고, 그래서 일단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정원은 여기 있긴 한데, 요 뒤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아마 오늘 가장 관심이 가실 만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합불 패턴과 사례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면 요거 말씀드렸고, 어, 네, 일단 지원 자격. 그래서 이제 국내고랑 해외고를 따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일부 분들은 이거 해외고 애들은 뭐 활동이 많을 텐데 국내고는 활동이 없어서 어떻게 근데 그거는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에요. 왜? 어차피 다르게 경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국내고 해외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졸업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다가 국내고는 1년밖에 안 다녔다. 그래도 졸업을 국내고로 했으면 국내고 쪽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쭉 뭐 국내고를 더 많이 다녔고 해외고 잠깐 다녔더라도 어쨌든 졸업을 해외고로 하게 되면은 이제 해외고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해외고 검정고시고 아니, 여기서 검정고시는 이제 정말 찐 검정고시는 별로 없고요. 정말 학교 안 다니고 이제 요 밑에 요 국제학교나 뭐 여기서 이제 그 이제 뭐 그 어쨌든 학력 인정이 안 되는 학교를 다녔을 경우에 검정고시 그런 경우들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강 참고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국내고와 해외고는 다르게 경쟁을 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언더우드에서 유딘 아니고요. 언더우드 국제대학에서 융합인문사회과학부, 융합과학공학부 요 둘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와 있는 20명, 107명, 50명, 178명에 대한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연세대 국제형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전형이 왜 어떻게 이게 매력적이냐 그리고 이제는 뭐 그래도 약간 수도권 지역까지는 이 전형이 알려졌지만 왜 한 2000, 그러니까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거 서울권에서도 잘 몰랐거든요. 서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약간 블루오션처럼 서울에 이제 뭐 외국 국제고나 학군제 애들이 좀 들어갔었는데 이제 이게 왜 상대적으로 거기에 매력적이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ASD는 조금 다릅니다만 아시아는 좀 다릅니다만 여기 융합인문사회과학부나 융합과학공학부는 덩어리가 커요. 107명, 50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장점이 뭐냐 하면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뭐 한과의 정원이 있어도 이게 뭐 교과로도 뽑고 종합으로도 뽑고 뭐 논술로도 정식 뽑고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뭐 되게 인원이 작잖아요. 다 10명 미만이거나 10명 왔다 갔다 하거나 그 전형별로 개개과를 봤을 때. 근데 이건 덩어리가 크죠. 107명, 51명. 이것도 어쨌든 20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문과 기준 보면 사실은 상경계열 정도 빼고는 이 정도 숫자가 안 나오잖아요. 단위 전형에서는.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예측 가능성이 높단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예측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들어가기 쉽거나 입결이 낮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변동 예측 이제 좀 예측 불허의 상황이
벌어지는 일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대충 될 것 같은 애가 되고 안 될 것 같은 애가 안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연대 활동 우수의 문화인류학과 같은 경우는 4명이었거든요. 이러면 되게 쓰기 부담스럽죠. 예, 왜냐하면 뭐 조금만 이제 그거를 몰리게 되면은 멀쩡히 될 것 같던 애가 떨어지는 일도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인원이 크면 그런 게 없다면 일단 매력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가 나름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하스나 융합과학 공학부는 진짜 국제학부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국제학을 이란 내용이랑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국제학부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영어로 수업을 하게 되고 그 진입장벽 역할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올 수 있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제한이 됐었죠.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입견이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제 A그룹 고교 기준 봤을 때 보통 연대 하루는 생활대 정도 빼고는 그래도 3점 2점 후반, 3점 초중반에서 끊기는 데 비해서 여기는 한 3점 후반까지도 혹은 4점 안팎까지도 됐기 때문에 내신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많이 주목을 했었죠. 어쨌든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입시적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랑 이게 도대체 많이 헷갈리시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이건 이제 국내고 해외고 이렇게 이제 따로 뽑는 전형이고 요거는 이제 국내고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학생부 종합전 국제형에서 해외고 같은 경우만 유디를 들어갈 수 있고요. 국내고는 이 학종으로는 유디를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아예 다르죠. 그러니까 일단 오늘 헷갈리니까 국내고 기준으로 갈게요. 국내고 기준에서는 이제 여기를 이제 국제형 쓰고 특기자로 쓰게 될 경우에는 언더우드 인문사회 계열과 생명과학공학 계열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요. 전형 요소는 사실은 뭐 결국 비슷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둘 다 이건 특기자기 때문에 외부 활동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국내고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이 들어갈 방법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기본이 생기부 통해서 뽑는 거는 비슷하긴 하다. 근데 이제 평가 요소는 좀 다르죠. 여기는 다른 학종과 마찬가지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인데 여기는 학업 역량, 특기 역량, 비교과 활동. 그래서 이제 정말 특출난 학생들은 이제 요 UD 같은 경우에 뭐 4.4가 됐어요, 4.5가 됐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주 한두 명씩은 그런 일이 있다. 그리고 면접도 다르고 여기는 영어 제시문을 쓰긴 하지만 한국어로 면접을 하게 돼 있고요. 여기는 영어 제시문에 영어 면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수능 최저 여부. 여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뭐 학교 활동을 왕성하게 했는데 수능을 안 보거나 잘 못 보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긴 그래도 최소한의 수능 최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건 이 왼쪽 겁니다. 이 전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패턴과 케이스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 친구 같은 경우에 연세대 국제 하스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약간 조합들이 나오는데 우선 이제 뭐 이 친구가 내신 3점 초인 걸로 봐서는 3점 초인데 서울대부터 쭉 쓰는 거 봐서는 그냥 뭐 일반고 학생은 아니구나라는 건 짐작하시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분류하는 선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요거는 어 그 B그룹 정도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리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는 거 좀 질문들이 있으신데 제가 설명회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대학이 보는 고등학교가 평등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게 정의로운지 아닌지는 뭐 제가 판단하거나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저희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지난 2019년에 18년 19년 학생부 종합전형 전수조사를 하면서 이거 드러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약간 그룹핑을 할 때 어쨌든 대학이 가장 쳐주는 A그룹, B그룹, C그룹, 아이고 B그룹, E그룹이 있는데 이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수시에서 서울대를 오늘 일단 요 하스 모치도 못 봤을 때 수시에서 서울대를 몇 명이나 가느냐 플러스 어떤 거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 메디컬 실적이 얼마나 나오느냐. 근데 그 전부 다 이건 수시입니다. 정시는 의미가 없어요. 정시는 학교 지분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 개인의 어떤 대부분 재수해서 가는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솔직히 시대인재의 역량이지 고등학교 역량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A는 30명 이상 가는 학교들. 그래서 뭐 이제 보통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뭐 수시니까 하나고 민사고 민사고가 이제 30명 못 가는데 하시겠지만 여기가 전교생이 훨씬 적어요. 그런 거 하면 그냥 대원외고 문과에서 뭐 외대보고 보통 이제 요 정도가 이제 이론의 여지 없는 보통 저희가 A그룹 학교를 뽑죠. 근데 이런 데가 있고 B그룹은 어디냐? 20명 이상 가는 학교. 그래서
뭐 문과 기준 보면은 이제 뭐 주요 외고들이 있죠. 한영 외고, 영덕 외고, 영덕이 정리 조금 망했지만 그 다음에 대일 외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제 실적상으로 보면은 요 그룹에 들어올 수 없는데 저희가 뭐 학교 조정 때 들어오는 그런 일부 학교들 어쨌든 요 등 정도가 있고요. C 그룹으로 가게 되면 여기는 10명 이상 가는. 그러면 뭐 여기는 이제 꽤 많죠. 그래서 뭐 보통 저희가 뭐 이제 서울권에 있는 뭐 서울국제고라든가 뭐 꽤 있습니다. 여기 뭐 고양국제고, 고양국제고도 10명 안 될 때도 있는데 이건 인원이 좀 적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고양외고 이런 학교들, 뭐 이화외고, 이화외고도 사실 10명은 못 가는데 거기 인원이 작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급으로 보죠. 그리고 이제 사실 C그룹에 보통 이제 뭐 상산이라든가 휘문도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학교는 사실은 정시 위주로 가는 학교인데 수시로 봤을 땐 그렇게 급이 높진 않아요. D그룹이 5명 이상 가는 학교, E그룹이 이제 4명 미만이겠죠. 어쨌든 이렇게 그 학교를 분류를 했을 때 요 왼쪽 친구는 B그룹 학교입니다. B그룹에서 한 친구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조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친구는 이제 보시다시피 영어 교육 쪽으로 생기부가 써 있겠죠. 그죠? 써 있는데 이 친구가 어디를 썼어요? 연대국제 하스를 쓴 거죠. 이건 이제 약간 보험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B그룹에서 3점 초 내신으로는 서울대 가기가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고 그럼 이제 연대 화로도 좀 부담스러워요. 연대 화로가 보통 B그룹에서는 대부분 2점대에서 끊기거든요. 생활대 정도 빼고는. 그럼 이제 여기서 어, 합리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건 사실은 연대국제 하스 정도. 하스는 보통 3점 중반 정도까지는 가요. 이렇게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고대는 원래대로 잘 쓴 거고 그래서 이제 왼쪽 친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약간 전형적으로 이제 쓰는데 이제 물론 이 친구는 실제로는 하스를 가지는 않았겠죠. 위로 빠졌겠죠. 위에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고 했던 거 케이스고요. 근데 이제 반면 오른쪽 친구는 이제 이 친구는 오히려 이제 A그룹 학교 아이인데 이 친구 연대 하스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학생마다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 하스에 대해서는 나는 뭐 어쨌든 그래도 연대니까 하스를 가겠어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난 굳이 하스를 가진 않겠어라고 하는 경우.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러면 호불호의 문제도 있고 사학과 같은 경우는 이 A그룹 학교에서는 사실 3점 초까지도 무난히 가기 때문에 사학과가 좀 인기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전략상의 차이가 나타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하스가 좀 더 절실한 친구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왼쪽 친구는 그렇게 절실한 친구는 아니에요. 넉넉히 그냥 보험으로 쓰는 친구고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그러니까 소위 말 배치 컨설팅을 했을 때도 1, 2번은 몰라도 3번은 확실히 붙는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4번을 와보면 여기는 조금 이게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연대국제 IS가 들어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둘 다 A그룹 학생들입니다. A그룹 학생들이고 A그룹 학생이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연대국제 IS 썼는데 사실 3점 중후 정도면 연대국제 IS는 무난히 붙죠. 네, 무난히 붙는데 이제 이 친구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영어 1등급이 안 나와서 제가 이제 여기 최종 합격을 못하긴 했는데 어쨌든 역시 A그룹에서는 뭐 4점 초반, 4점 중반까지도 붙기 때문에 이 친구도 여건 보험을 썼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실은 1번, 2번에서 승부를 보려고 한 거고 5번은 하나 그냥 5번, 5번은 좀 질른 것 같고 그다음에 3번 정도는 그냥 약간 안전망으로.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이제 이렇게 하스를 약간 연대를 그래도 카드를 하나 확보하고 가자 정도로 쓰는 친구들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되면은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연대 UD, 연대 하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고대 영까지 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 하스도 있고 IS도 있는데 이 친구들도 이제 A그룹 학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A그룹이 보통 파스를 한 4점 초까지는 붙는다고 보고 ISD는 4점 초중까지는 붙는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왔어요. 한 2년, 3년까지도. 근데 작년이 되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 됐죠. 원래는 사실은 1년 같으면 됐어야 되는데 실용적으로 되지가 못했다. 오히려 이제 고대 궤적 같은 거는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내신이 많이 타이트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원칙적으로는 A그룹이라고 하더라도 4점대가 되면은 장담할 수 없다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도 상대적으로 다른 과들에 비하면 내신에 훨씬 여유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제 설명이 낯선 분들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저희가 생기부 역량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제가 좀 표시를 할까요? 일단 네, 이게 전체 내신이고요. 전과목 내신. 그다음에 이제 유디아스 영문과 가는 애니까 영문과는 당연히 영어 성적을 한 번 더 보겠죠. 그리고 유디아스는 이제 사회 과목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탐도 같이 봤고요. 기준은 뭐냐면 자신의 전체 과목들보다 영어나 사탐 내신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과에 맞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얘는 이과이니까 이과이고 뭐 과들은 좀 섞여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 과학공학 계열이니까 수학과 과학은 어떤지 한번 더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수상들이 있는지 수상은 이제 원칙적으로 생기부에서 빠졌지만 우회적으로 기술해주는 학교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A그룹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회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었고요. 네, 동아리를 뭘 했나, 어떤 이제 활동들을 했는지,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R&E, 심화탐구 보고서 어떤 종류 썼는지, 그 독서를 뭐를 했는지들을 좀 모아놓으면서 일단 기본적인 생기부 영역 이렇게 분석하셔야 되고, 요거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일단 고2 쪽 파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A그룹 학교라도 4점대가 되면은 장담할 수는 없게 됐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24년 실적은 아니고요. 23년까지 결과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정리를 좀 해놨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것들은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거는 질문을 주시면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국내고에서 간 케이스. 자, 내신은 고등학교별로 다르니까 똑같이 놓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 친구는 당연히 일반고겠죠. 요거는 조금 시기가 된 거라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해외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IB 학교 같은 경우는 요즘 좀 올라갔고요. 어쨌든 40점 이상 보통 돼야 되는 것 같고, ISE는 39점, 38점도 1단계 통과하는 경우는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뭐 SAT는 기본적으로 다 1480, 60, 그 정도 이상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접 기출과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신 점들은 채팅창으로 가감 없이 주세요. 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어 1단계 성적 60%로 일단 선발을 하고 2단계 성적 40%로 뽑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이제 24년도 수시 문제입니다. 수시 문제고 뒤에 나와 있는 건 24년 정시 문제인데 우선 이제 원래 이제 약간 21학년도 이후에 고정된 방식은 요 유형입니다. 요 유형이라는 건 뭐냐면 좀 표시를 해보면 좀 늦게 오신 분이 있어 입장을 시켜드렸고요. 우선 지시문이 길죠. 지시문은 지금 4달락입니다. 가, 나, 아, 라 4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돼 이제 논제는 2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혹시 조금 모르실 분들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면접은 저희가 제시문 면접, 채팅창 사용합니다. 혹은 심층 면접, 혹은 구술 면접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면접의 진행 방식은 8분 동안 준비 시간을 줍니다. 그 준비 시간 동안 학생은 이제 면접실, 녹화 면접이니까 면접실에 그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이 문제지를 받아들고 문제를 보면서 메모지에 정리를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8분이 딱 끝나면 작년까지 녹화 면접이었죠. 이제 원래 코로나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작년까지도 연대는 녹화 면접을 했어요. 20일, 21, 22, 23, 24년 동안. 그래서 이제 5분 녹화 면접이 진행됩니다. 녹화 면접이 뭐냐면 이제 이 태블릿이 딱 뜨는 거예요. 타이머가 돌아가면서 그러면 본인이 네, 1번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시문 가나 다의 관점을 비교해 보면 이런 식으로 본인이 녹화를 하는 겁니다. 쭉 이제 혼자 이제 열심히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문제 2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시문 나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와 다를 분석해 보면 다시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변 시간이 이제 맥시멈이 5분인데 최대 5분 녹화인데 최소 2분은 초과해야 됩니다. 즉 답변 2개를 합쳐서 길이가 2분이 안 되면 탈락입니다. 이런 면접이에요. 근데 지금 이 포맷이 고수되어 왔다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원래 이 포맷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 수시 문제를 보시면 잠깐 앞으로 넘어갈게요. 작년 거. 단락이 3개죠. 가, 나, 다 3개 있고 그다음에 논제가 2개긴 합니다. 음. 그리고 여전히 이제 하나는 영어 제시문이 나와 있죠. 여기 3개 중에 하나가 영어 제시문이고 뒤에 것도 이제 원래는 4개 중에 하나가 영어 제시문. 원래는 이 구조인데 그러면 대체 이 문제는 왜 이러냐? 되게 돌연변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이미 작년에 이제 그 수능 끝나자마자 이게 수능 후 면접이거든요. 이제 수시에서 뭐가 문제였다고 했어요, 작년에? 이제 최저로 영어 1등급 맞는 게 문제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영어가 무지무지 어려웠고 영어 1등급이 정말 예년보다 한 3분의 1이나 절반밖에 안 나올 거랑 예고가 됐어요. 가채점 결과로서. 그러니까 이제 대학 측이 뭐를 생각한 거예요? 이게
애들이 영어 최저 못 맞춰서 면접 보러 오는 애들이 줄겠구나라는 걸 대학 쪽도 안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걸 2년 전에 한번 비슷하게 겪었거든요. 그때는 2월이 한 30명 정도 됐었는데, 뭐 이번보단 적었지만, 그 연대가, 제가 봤을 때는 문제 난이도를 좀 낮춘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변별력이 별로 없다. 또 실제로 이제 가서 최저 맞추고 면접 본 애들은 다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약간 면접 날부터 난리가 난 게 뭐였냐면, 애들한테 이제 면접 보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한 조가 12명이래요. 12명? 네, 12명인데, 얘가 이제 면접 보고 나와서, 선생님, 저희 12명인데 면접 본 애가 6명밖에 안 돼요. 뭐 5명밖에 안 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4명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이미 걔네들한테서 2대1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통 추가 합격이 보통 900까지 도니까, 그럼 뭐 사실 다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예상해서 연대가 면접 난이도를 낮춘 거고, 아,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은 아마 없을 테니까, 기본적으로 면접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게 맞다. 가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 문제 특징은 뭐냐면, 일단 뭐 여기 영어 지문이 하나 있고 뭐 있고 해서 그런 특징도 있고, 하지만 이제 보통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 답변 드리면, 그러면 영어 실력이 중요한가요? 아, 영어 실력은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제시문이 영어가 어려워서 못 푸는 애들은 없어요. 오히려 보통 가나다 한국어 제시문이 더 어렵습니다. 언어만 한국어일 뿐. 그래서 영어가 문제가 되는 면접은 아니다. 다음, 여기 지금 보시면 그냥 국제계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까 여기 국제계열. 근데 여기는 뭐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시아학부, 하스, 융합인문사회국, 복화, 그 다음에 ISE라고 이과 계열도 있거든요. 융합과학공학 계열. 그럼 걔네도 근데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정시도 마찬가지고 수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히 이과 애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이 면접은. 왜냐하면 문제 그냥 주면 이게 아무리 봐도 문과 문제거든요. 특히 이제 24년권 더 그렇죠. 보통은 이게 제시문 하나는 그래도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자료나.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되게 당황하고 준비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긴 해요. 근데 그게 별로 있는 게, 근데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ISE는 어차피 ISE끼리 경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문과애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과애들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적기는 한데, 그큰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처음 볼 때 그 텍스트가 가득한 형태로 나오니까 아이들이 좀 당황을 하긴 합니다. 어쨌든 면접이 이렇게 치러지고요. 근데 그래서 이 애들 후기도 보면, 어, 요거는 이제 23년도 거였고요. 이 친구가 이제 비몽사몽간 헤맸고, 너무 빨리 끝나 변별력이 없을까 걱정했다. 그죠? 문제의식이 변별력이 없을까 걱정했을 게 당연한데, 뭐 사실 이제 기본적인 경쟁률 자체가 올해는 되게 예외적으로 나왔으니까, 그거는 크게 문제는 되진 않았고요. 다음,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사실은 재수한 애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23학년도에 면접을 준비를 했었고, 근데 그 해에는 이제 잘 안 됐고, 올해 다시 봐도 되는데, 이거 보면 이제 이게 되게 마음에 와닿는데, 가장 힘들었던 학교가 생각보다 수월했던 학교 모두 연세대학교다. 왜냐하면 유일한 학교가 제시몽 구술 면접을 시행하는 학교였는데, 준비 과정에서는 난이도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까다로운 준비를 매우 철저히 해서 실제 시험이 생각보다 수월한 학교였다. 네.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 난이도가 떨어졌으니까 사실 작년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예상보다 수월하게 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연대 면접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반응은 사실 이렇게 나오죠. 연대와 고대를 같이 했는데 보통 같이 보죠, 문제집을. 연대가 더 어려웠다. 8분이라 짧은 시간과 기본적으로 타임 어택이죠. 왜냐면 고대는 제일 짧은 면접이 12분이거든요, 준비 시간이. 다각적인 면모로 내가 어려웠다. 영어 지문이 포함되어 있어서 부담이 있었고, 여기 이과 친구입니다. 도표도 지문과 연계 다양한 설명에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다. 근데 사실은 도표나 자료는 이과 친구들이 좀 유리하긴 하죠. 그다음에 이제 뭐 요거 이제 면접의 일반적인 얘기가 나와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시간적인 좀 부담을 주죠. 그래서 기출문제 보고 설렁설렁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게 어쨌든 8분 안에 풀어서 난이도를 좀 올리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바뀐다고 아까 나왔었잖아요. 자, 슬라이드가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건 국제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 네, 지시문 기반 및 논리적 사고력, 지시문의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실시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기본 예상일 수밖에 없는데 연세대학교 그 전형 그 입학 설명회에서 공지되기 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면접을 어쨌든 2014년 정도부터 수업해온 바로 이제 약간 예상을 드리는 거는
눈에 띄는 건 요건 것 같아요. 의사소통 능력을 보겠다. 보통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란 키워드가 들어가면 이건 약간 이제 약간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면접, 인성 면접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 그냥 약간 전형적으로 생각하시는 면접 있잖아요. 우리과 왜 왔어요? 뭐 고등학교 때 반장을 하면서 느낀 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인성 면접이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 들어가 있고 그럼 일단 조금 제가 확실하게 예상이 되는 건 대면 면접으로 바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비대면으로 혼자 태블릿 보고 말하고 나오는 거였는데 의사소통을 하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인터액션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면접관이 들어야 될 것 같고요. 태블릿이랑 저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그럼 이제 이 인성적인 요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문 기반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기부 면접은 아니에요.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 이건 이제 2019년 이전 면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9년이니까 20학년도까지의 면접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텍스트 4개가 있고 이제 이거를 빠른 시간 안에 보는서 이제 약간 타임 어택을 주는 형태였는데 20년 이전 면접은 뭐냐면 그냥 큰 표나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래프리스 자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문제 2개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타임 시간의 압박은 조금 적어요. 텍스트를 다 꼼꼼히 다 읽어야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그냥 못 풀면 못 푸는 거예요. 문제.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얼마나 잘 해석했는지를 1번에서 물어보고요. 2번에서는 이걸 바탕으로 약간 본인의 경험이나 뭔가 아이디어를 확장할 수 있는 질문을 줘요.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뭐 봉사와 관련된 게 나와 있으면 이번에서는 그럼 뭐 봉사활동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좋을까요? 그래서 약간 본인의 봉사 경험을 넘어가는 약간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궁금하시면 이제 20학년도 이전 기출을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예상하기에는 20학년 이전까지는 연대가 문과, 이과 공통 문제를 풀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국정은 이제 원래 공통이었으니까 계속 공통 문제를 풀 것 같고 화로도 아마 그러면 공통 문제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한 거는 네, 이제 전형이 요강이 발표가 되고 그때 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일단 지금 예상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면접에 대한 말씀 좀 드리고요. 저를 지우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럼 이제 고3들 얘기로 좀 가야죠. 뭐 어떤 친구들을 써야 되고 어떻게 써야 하느냐. 고3 지원 체크 포인트. 일단 요건 작년 슬라이드라 지금 영어가 1로 나와 있는데 영어가 2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그래도 어쨌든 카테고리사는 국제대학이기 때문에 영어 1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없긴 했는데 만약 이제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부담을 적을 필요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되게 공통된 얘기긴 하지만 최저가 약해지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서류의 질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꼭 내신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진 애들도 일단 다 포함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내신을 포함한 활동의 퀄리티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해외권 최저 없으니까 해외권은 국내고 좀 말씀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경쟁률 요거 24년 거는 아직 다 공개가 안 돼서 23년 거 가지고 왔는데 이건 이제 연대 전체 경쟁률인데 보시면 여기에 해당하죠. 학생부 전형 국제형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거 그래서 이제 뭐 7.2 대 7.8대 1인데 조금씩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ISE 때문에 올라갑니다. ISE는 예전에 진짜 뭔지 몰라서 일반 고애들은 안 썼었는데 지금 이제 또 강남이나 학군지 애들 요즘은 많이 쓰고 있어서 그게 좀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배 등록률 보시게 되면은 등록률은 86.8, 88.3 상대적으로 이것도 등록률 살짝 상승세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계열 구분은 참고하시는데 이제 국제라는 게 여기 나와 이제 언더우드 국제대 아까 단과대에 있어서 UIC가 되는 거고 글로벌 인재대학은 사실은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적이 한국이 아닌 애들을 뽑기 때문에 우리랑 크게 상관은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한번 보여드렸죠. 국제영어과 특기자가 이제 뭐가 갖고 다르냐에 대해서 이제 특기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언더우드를 뽑는 거고 국내고 기준으로 국제형이라고 봤을 때는 아시아학, 하스, IS 이렇게 세 개를 뽑는 거다. 이거는 뭐 이제 저희야 이제 매년 보니까 구분을 확실히 하는데 한번 치르신 입장에서 좀 구분이 어려울 수 있죠. 다시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계열별 경쟁을 좀 나눠봤을 때 아까 이제 여기 ISE 때문에 제가 올라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디나 하스는 이미 레드 오션이에요.
이미 뭐 많이들 알고 있고 오는 사람들이 오는데 IST는 아직까지는 약간 그 블루오션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죠, 상대적으로. 어쨌든 연대로 오는 막차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올해 결과 나와봐야 이게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레드오션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원율에 있을 때 UD 이렇고 하스 이렇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충원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얘네가 뭔가 UD보다 좋은 데로 빠질 수 있는 확률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최근에 일단 그 UD는 이제 수능 전 전형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일단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연세대학교 일반학과나 고려대학교 인기학과나 혹은 서울대나 이런 데 되면은 빠지죠. 빠지는 거고 하스는 이제 아예 처음부터 뭐 이제 고대 좋은 거 붙었으면 면접을 안 보러 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여기 합격한 애들이 빠질 확률이 좀 낮은 거죠. 그리고 보시면 하스가 이제 그 충원이 좀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최근에 어떤 경향이 있냐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지랑 하스를 덜 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대를 붙을 만한 애들이나 연대 일반학과에 붙을 만한 애들이 잘 안 썼어요. 선호도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었고 뭐 둘 다 쓸 수도 없었고 그런 약간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그래도 일단 안전하게 가자라는 의미에서 일단 쓰고 보는 그래서 이제 붙고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원율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교 유형 나와 있는데 이거 뭐 크게 여기 지금 외고 국제고가 되게 높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UD 하스는 여기 55로 돼 있지만 거의 80, 그러니까 UD는 거의 90% 이상이 외고 국제고고요. LSBT 제외하고 하스는 한 70% 이상이 그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일반고가 뭐 어디 갔어요? 일반고 꽤 되네라고 보시겠지만 이거는 거의 ISE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UD나 하스 쪽의 일반고는 20% 이하입니다. 그다음에 뭐 내신사 개념이 나와 있는데 아, 그거죠. 재수 삼수 비율. 그래서 재수 비율은 뭐 여기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이제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수능을 봐야 되기 많이 높진 않고요. 특기자는 좀 높죠. 왜냐하면 이건 수능 안 봐도 되고 그냥 원서만 내놓으면 되니까 그런 차이는 있고 마찬가지로 평균 등급 이제 이 등급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 고주고대로 믿으면 큰일 난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하스 볼까요? 저희 하스 보면 지원자는 3.2오고 그다음에 최소 합격 2.57이고 여기 뭐 총합격 2.60 그러니까 이제 최초 합격은 2.57이고 추합격은 2.60까지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보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애 내신이 2.50이니까 하스 쓰면 되겠네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 2.50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 D그룹 학교 정도일 것 같고요. 70%니까 실제로 이제 많이 D나 C그룹 정도일 것 같고 파스는 저희가 보통 2점 초반 정도 내시는 돼야 일반고에 쓸 수 있다고 간주를 합니다. 2점 초반, 정말 맥시멈 2점 초반. 그리고 ISE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유는 있죠. 뭐 2점 초중까지 보긴 하는데 거기 이제 최근에는 그냥 2그룹 일반고에서는 가장 낮은 일반고에서는 그래도 1점대는 들어야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신이 이게 고등학교 유형 구분 없이 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다른 분들 설명 영상 보면 저는 이제 그 2010년도 초에 이제 이 일을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제가 맡았던 롤이 이제 특기자 전형이었어요. 연대보다 특기자였기 때문에 얘네들이 굉장히 이제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어떤 조금 우를 범하시냐면 외고는 그냥 외고로 보시고 국제고는 그냥 같은 국제고로 보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원외고 다르고요. 뭐 대일, 명덕, 한영 다르고요. 이화 다르고요. 어, 뭐 대전외고 다르고 뭐 전남외고 다릅니다. 그게 다 학교가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특정외고는 예를 들어 같은 경상도에 있어도 경남외고랑 김해외고는 다르게 보거든요. 급수를 저희가 어떤 그 레인지를 그래서 그런 거 구분 없이 그냥 외고니까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최저 충족률 여기 최저가 걸려 있죠. 근데 최저는 많이 맞추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제가 왜 이게 작년 말고 그 전에도 한번 난리 난 적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한번 확 떨어졌었죠. 60.9 그게 22년도였어요. 이때 그 영어가 좀 어려우다 보니까 이렇게 못 맞췄는데 올해는 이게 50 미치겠죠. 통계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런 적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70% 이상 맞춥니다. 그래서 최저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전형은 아니다. 그다음에 학력 내신 분포 아까 뭐 말 설명드렸고 자 그래서 이 정도 친구들이 쓴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럼 중장기적으로 뭘 준비해야 되냐? 소위 말해 생기부를 어떻게 꾸며가야 할 것이냐? 요거 이제 항상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종합 내신. 이제 각 고교별로 다르죠. 어느 정도 이 최소한의 내신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관련 과목들, 뭐 주로 영어겠죠. 영어, 사회 뭐 이런 과목들, 혹은 이과 영어랑 수학과학 쪽. 아니, 비교과라는 건 보통 저희가 동아리랑 뭐 교내 프로그램 같은 거 보는 거니까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학술 영역 보고서, 그다음에 기타 요소들은 이제 전형별 좀 다른데 어쨌든 공통적으로는 독서를 보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어쨌든 이수 권장 과목 같은 거 좀 따지죠. 봤을 때 일단 뭐 그래도 가장 궁금하신 그래도 내신이니까 그걸 봤을 때 이제 그럼 어떻게 타겟팅 해야 되냐. 요 전형은 서울 수도권 일반고에서 2등급, 특목 자사고 3등급 정도. 이 봤을 때 1점 중후반에서 4점 안팎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쓰는 애들이 보통 같이 쓰는 데는 연대 화로는 조금 힘들고요. 애들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연대 화로는 좀 어렵다고 보고, 그럼 연대는 여기가 막차, 또 논술, 병행, 그다음에 고대 궤적과 하고, 그리고 성서까지 쓰는 아이들이 기본적인 조합입니다. 요건이 이제 먼저 타겟팅 하시는 거고, 요 아래 것 쪽.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될 거는 여기 이제 그 제가 요거는 이제 그 주요 5개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애들을 어떻게 뽑겠다라고 공개한 거예요. 작년 버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세대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어떤 게 있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소서도 없어졌고, 교사 추천서 진작이 없어졌고, 뭐 생기부는 축소되고 이런 얘기들, 수상 독서 보기 봉사활동 제공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뽑겠다라고 이제 예고를 한 건데, 근데 이제 많이들 놓치시는 거 제가 한 두세 개만 짚을게요. 자,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대학에 뭐가 제공되지 않아요? 독서활동 기록이 제공되지 않아. 그러니까 생기부 7번 항목이죠. 그러니까 뭐 저자, 책 이름 써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대학에 가려고 책 읽을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건 이제 많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여기 하지만이 있잖아요. 하지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이 기록되는 사항을 통해 간접적인 평가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평가는 할 수 없는데 간접적인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건 평가가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독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뭐 국제학부도 뭐 관련성이 있고, 아니 뭐 사회적인 이럴 수도 있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읽는 책, 뭐 예를 들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네. 근데 그 책을 읽었다 안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그 책을 읽고 뭐 보고서를 썼던, 발표를 했던, 토론을 했던 그런 이제 대부분 어쨌든 수행평가 형태긴 한데 그런 내용들이 기재가 돼야겠죠. 어디에? 세특이나 행특. 행특은 담임선생님이 특히 써주시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플렉서블하죠. 독서 살아있고요. 다음 심화탐구. 심화탐구는 이제 그 땡땡 교수 사태 때 뭐 소논문이라고 이제 엄청 두드려 맞았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거는 이제 약간 이렇게 막 밖에서 뭐 써오고 뭐 엄마 아빠 연구실 가고 그거는 사실은 되게 옛날 얘기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진 건 2018년, 19년인데 그랬던 시대는 이미 2014년, 15년에 끝났거든요. 끝났고 이제 기본적으로 보고서란 형태로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뭘 보겠다는 거다? 탐구력. 탐구력이란 어떤 대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깊게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을 지칭합니다. 이제 이러면 좀 감이 안 오시는데 그럼 뭐냐, 결국 결과물의 형태를 봤을 때 적극적인 독서 활동 또 나오네요. 글쓰기, 탐구 및 연구 활동, 실험 실습, 교내 대회 참여.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애들이 말하는 보고서예요. 이제는 논문이란 표현을 쓸 수 있는 과목이 5개밖에 없다 보니까 보고서인데, 즉 자기 전공적으로 뭔가 깊이 있게 탐구한 내용은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도 있어요? 놀랍게도 교내 대회 참여도 있네요. 어. 그럼 이제 바로 이상하시잖아요. 야, 수상 실적은 빠진다는데 교내 대회 참여를 어떻게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A그룹이나 B그룹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교내 대회 참여나 수상들을 간접적으로 생활기록부에 흔적을 남겨줘 왔어요. 이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가 이제 관련된 뭐 세특을 보거나 어디를 봤을 때, 자율활동 같은 걸 봤을 때 예를 들어 뭐 전문적이고 고난이도의 영어 어휘력이 매우 뛰어나며 다른 학생과의 뭐 경쟁에서도 보다 우수한 성취도를 보였음. 예를 들어 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럼 이거는 영어 어휘력 경시대회에서 얘가 뭔가 한 건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기술들이 되어있죠. 그럼 이제 대학은 뭐예요? 야, 이거 쓰지 말라는데 왜 썼어? 라고 빼는 게 아니라, 이건 얘가 우수하게 한 거니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뭔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보고서 계속 열심히 써야 되는 거고요. 대회 참여도 만약 학교가 적어준다면 어떤 형태로든 열심히 해야겠죠. 자, 다음. 지원 전공과 관련된 활동과 경험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이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래요. 이것도 약간 그 정시 위주로 말씀하시는 분들하고 좀 충돌이 되는 거죠. 정시 위주 컨설턴팅 분들은 창체인이 필요 없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대학은 창체 보겠다는 거예요. 창체가 뭐예요? 자동 봉진인데 뭐 봉사님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이 창체를 창의적 체험 활동을 비교과라고 부르시는데 저는 이거 비교과라고 부르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과는 마치 공부랑 관련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율이나 동아리나 진로 활동에도 얼마든지 책을 읽고 활동을 할 수 있고 보고서를 쓸 수도 있고 동아리에서 실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역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챙기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많이들 이제 오해들 하시는 거. 여기 학업 역량이 이제 뭐 대표적인 내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원래 국제형이니까 국제형을 어떻게 반영한다? 정성평가다. 정성평가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그룹은 A그룹에 예를 들어 3.5하고 E그룹에 1.5하고는 같게 보겠다. 왜? 단순히 양적인 정량적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잠깐 말씀드리면 빠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이 하스에 가는 애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라는 거냐? 제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다시 반복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요거를 가지고 왔었는데 잠시만요. 전공 편성표. 제가 이제 요 UISD 설명에 따로 또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제 오늘 약간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개별 뭐 하스나 ISD 전공에는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어떻게 그럼 생김을 꾸며야 되느냐? 이것대로 꾸미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융합인문사회과학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럼 하스에 가는 생기부의 특징은 뭐예요?라고 물어보시면 그런 건 잘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없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세부정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를 애들이 보통 여기 고대랑 같이 쓰니까 고대랑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어, 여기 지속개발 협력 가는 애는 고대 어떤 걸 쓰느냐? 국제학부를 써요. 생기부를 맞춰줬을 때. 즉 여기는 국제학부 생기부랑 이제 맞는 데예요. SDC니까. 혹은 이제 국제교육 쪽. 네, 과학기술 정책 쪽은 어디 쓰냐? 이건 고대 쓸 때 애들이 행정학과를 써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감이 오시죠? 여기는 그럼 그런 요소가 있어야겠구나. 계량형 관리 쪽은 통계를 써요. 혹은 경제. 경영은 아니에요. 수리적인 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적인 리더십은 어디를 써요? 고대 기준 자전을 써요. 그 고대 자전 진짜 무슨 자유로운 전공이라고 아직도 착각하시는 분들 없죠. 고대 자전은 법과 행정입니다. 서울대 자전하고 달라요. 그다음에 창의기술 경영을 쓰는 애들은 여기는 약간 경영 틱해요. 네, 정보 인터랙션 디자인 쓰는 애들은 여기 뭐 약간 다른 정보 이쪽은 여기 좀 애매한데 디자인 학부 고대를 치면 거기 좀 디자인 학부 있고 서울대 디자인 학부 문화 디자인 쪽은 여기는 약간 미디어 쪽 생김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렇게 과를 쓴다는 건 이쪽 성격이 생기부가 강하다는 거고 왜냐면 이제 이 전공들은 사실 지금 고교 과정에서 딱 떨어지는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 플러스 뭐가 들어가요? 이거 국제학부니까 영어. 내가 영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겠구나 정도의 역량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뭐예요?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보통 영어 수상들이 애들이 있었고요. 만약 수상 실적이 노출이 안 된다고 하면, 어쨌든 영어 내신 자기 전공어 내신보다 좋아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그룹 가장 낮은 데서는 여기가 어쨌든 1점대야지 쓴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1점, 2점 초나. 그러면 어쨌든 영어는 1점대야겠죠. 그리고 가장 이제 내신이 여유가 있는 A그룹은 뭐 3점 후반까지 쓴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영어 내신이 3점대로는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거 플러스 이제 이쪽에 갖춘 활동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학년 입장에서는 지금 내생기부가 그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1학년 입장에서는 이제 방향성을 그렇게 잡으시면은 아마 좀 더 수월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일단 제가 설명식으로 전달될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채팅창으로 질문 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프라이버시가 걱정이 되시면 DM으로 주시면 제가 최대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 제가 상반기 설명에 지금 이렇게 좀 돌아가고 있고요.
어, 제가 이번 주엔 좀 현장 설명회들을 좀 여기저기 다니도록 되어 있고, 아마 이제 요 다음 이런 온라인 설명회는 그 수학선생님 한번 모시고 전문가 콜라보로 좀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창 지금 중간고사 기간일 텐데, 그게 이제 끝나는 대로 고3이나 고1 입장에서 뭐 이번 학기가 아직도 좀 준비가 안 됐고 수행평가들이 많이 남아있어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120분짜리 설계 컨설팅. 그리고 뭐 아까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 3학년인데 내가 하스를 써도 될지 어디 써도 될지 좀 걱정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90분짜리 진단 컨설팅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일 앞에 일단 제 연락처 나가긴 했는데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은 제 연락처 다 아시죠? 제 업무용 폰 번호가 있으니까 여기로 문자 남겨주시면 네, 제가 확인 후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 왼쪽 요 밴드 대부분 가입해 계실 것 같고요. 네, 질문들 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게 뭐 어차피 각자 알고 계신 정도도 다르고 공부하시는 분도 다를 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설명드리는 거는 만족도에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질문들 주시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공개 질문 주신 거니까 그냥 제가 공개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블라인드 외국끼리 구분이 되나요? 네, 구분이 됩니다. 왜 구분이 되냐 하면, 일단 뭐,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전공호가 8단위인 학교들이 있고요. 어, 주로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 아닌 외고들 중에서는 뭐 보통 이제 뭐 영중과, 영일과 뭐 이런 식으로 영어 플러스로 돼 있는 과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는 전공어들이 8단위가 안 나와요. 합기다. 네. 그냥 그런 걸로 일단 크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학교 코드가 살아있대요. 그래서 이제 확인하려고 들면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마다 표준 편차도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보통 10이 잘 안 넘어갑니다. 근데 저기 이제 멀리 지방 외고 같은 경우에는 15 이상 가는 외고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중요한 거는 뭐 이게 그러니까 특정 뭐 기업 외고다, 니은 외고다라기보다는 이 외고가 어느 급의 외고라는 건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내신과 활동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모두 중요하죠. 모두 중요한데 굳이 따지자면 건대 이상에서는 활동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5개로 이제 분석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뒤에 있네요. 왜 그러냐면 음,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어쨌든 숫자가 되는 건 두 개잖아요. 종합 내신과 관련 교과 내신. 근데 요새 뭐 그냥 묻지마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뭐 연대를 쓰는데 그냥 막 쓰진 않을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두 개는 애들이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예를 들면 A그룹 애들은 A그룹 애들 얼마짜리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여기 어쨌든 가장 안 좋은 애가 3점 후반. B그룹에는 3점 중반. 이런 식으로 맞춰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가 왔을 때 그럼 뭐야? 내신은 이퀄이죠. 밖에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그 다음에 무슨 경쟁입니까? 이 아래 거 세 개 경쟁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A그룹인데 3점 초반이 썼다. 그럼 이제 여기서 먹고 들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럼 내신이 더 좋네라고 하시겠지만 근데 사실 뭐 우리가 걱정하는 건 3점 초반이면 굳이 걱정할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비슷비슷하게 맞춰졌을 때 그럼 뭘로 경쟁하냐는 문제잖아요. 같은 비슷한 애들끼리. 이 결국 상대적으로 봐서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 이거는 얼추 맞춰지기 때문에. 뭐 여기에 예를 들어서 A그룹에 2점 초반에가 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걔는 서울대에 골라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이 아래 것들이 더 결과적으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모두 중요하지.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오늘 다시 한번 시각 문제에 좀 착오가 있었던 점 사과드리고요. 네, 오늘 설명을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